네. 근데 그렇게 집안에서 내력으로 요리를 내가 좋아했고 네. 많이 배웠고 뭐 즐겼다. 네. 그런다고 누구나 다 TV 프로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예. 참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꾸중을 들었던 게 사실 뭐 그렇게 막 제가 개구지지도 않았고 그냥 뭐 엄마 맘에 딱 드는 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어릴 때부터 먹는 걸 좋아해서 늘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살이 쪄서 지금 뭐 체격을 보면 이해가 네, 됩니다.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저는 애가 말라서 이런 적도 없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동네에서 우리 집 주소는 몰라도요. 저 집에 딸 뚱뚱한 집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였거든요. 저희 집이었거든요. 네, 네. 그럴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하고 또 늘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잘 자고 또 벌떡 깨서 또 신나게 뭐 이렇게 생활하고 하니까 잘 지금처럼 잘 떠들었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늘 그만 좀 처먹으라고 엄마가 저한테 그러셨어. 그만 좀 먹어라도 아니고 예. 이렇게 꾸중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그만 좀 짓거리라고. 어. 그래서 엄마가 저를 맨날 꼬집었는데 네. 제가 지금은 그걸로 일을 하고 살고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보면 그건 제가 타고난 재주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처음 방송 요리 프로그램에 네. 나가시게 된 과정을 조금 더 여쭤보는 건데, 네. 그 94년이면은 결혼하시고 한참 되신 네, 만 15년 됐을 때입니다. 제가 79년 결혼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요리를 뭐 학원을 차리셨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15년을 주부로 살았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주부로 살았는데 그때도 이제 늘 제가 음식을 하면 네. 저희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정말 음식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바뀌면 그 댁의 김치 맛이 또 바뀌어서 그게 이제 그 집의 맛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님은 사셨는데 이제 어린 며느리가 들어와서 뭘 이렇게 쪼작쪼작 하면 아버님 그 진지상이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늘 아버님이 칭찬하셔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 너는. 귀한 며느리가 왔군요. 네, 정말 어떻게 잘하느냐고. 그래서 늘 어머니께 당신 며느리한테 배우라고 네. 저를 막 이렇게 지켜해 주시니까 늘 아버님을 위한 진지상을 차리는 게 저한테 큰 행복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에서도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사는 동안 솜씨 좋은 며느리로 소문이 소문이 났었고요. 나고. 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저희 큰 녀석이 약간 심장병을 가지고 지금은 뭐 아주 건강하지만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그 녀석을 잘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양의 균형이 뭘까? 예. 어떤 조화가 아이를 건강하게 할까? 이런 걸 이제 공부하게 됐죠. 독학으로? 네, 독학이죠. 학원 다니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 그걸 가르쳐주는 학원도 없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남편이 정말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남기를 원했지만 그게 안 돼서 이제 지방대학으로 가게 됐어요. 그땐 제 인생에 참 위기라고 생각을 했죠. 의대 교수시죠? 네, 의사시고. 이제 산부인과를 하고 있는데 죽어도 개업이 하기 싫은 사람이라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의지라서 이제 그걸 순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지방을 갔는데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고 엄마의 친 고향이긴 하지만 이미 다 그곳을 떠나셨고 뭐 놀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 눈 뜨면 시장에 가고 그래서 또 뭐 채소도 사고 과일도 사고 예. 그걸 가져와서 이제 또 아이들 점심에서 먹이고 남편 도시락 싸서 점심 갖다 주고 또 저녁에 시장 가서 또 채소 사서 저녁 반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은 점점 커가니까 더 많이 먹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삶이 온통 먹고 사는 일에만 요리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리만 잘한 게 아니고요. 저 뜨개질도 굉장히 잘해요. 네. 바느질도 제가 굉장히 잘해서 예. 보기보단 제가 얌전한 주부였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 집에 앉아서 늘 하니까 그때 왜 반상회라는 게 지금 그렇게 활성화하지만 있었잖아요. 네. 반상회를 저희 집에서 하면 제가 외로운 곳이니까 누가 우리 집에 오신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막 차리는 거예요. 딴 댁에 가시면 요구르트에 그저 떡 정도인데 저는 과자도 굽고 떡도 하고 막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소문이 났군요. 네, 거기서 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걸 제가 네. 그때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요리 좀 가르치라고 너무 뭐 하냐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시작하게 됐죠. 네. 그 후에 이제 이탈리아도 가시고 네. 중국도 가시고 일본도 가시고 제대로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네.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제가 먹던 그 식탁에서 저희 식구들이 쓰는 그 수저로 요리 선생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신나게 제가 아는 거를 그냥 전수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네. 하면 또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고 가족이 잘 먹었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대구에서 이제 명성이 찾아있죠. 뭐 한때 이효리가 부럽지 않았다. 이효리는 잽도 안 되죠. 저한테. 정말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예. 제가 길 지나가면 사람들이 요리 선생님이라고 인사하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2년도, 3년도 이제 저희 집에 오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배우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리를 전공하지 않았다라는 불안감이 그저 내가 좋아서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려주고 있나 그런 게 생기죠.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한테 한 3년쯤 해서 통장에 돈도 좀 쌓이고 스스로 버신 거? 네, 제가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나 공부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리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가겠습니다 했을 때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럼 요리는 그 시절만 해도 그거는 아닌 거라고 시집가서 애들이나 잘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빨리 시집가라고 그러셔서 접었던 꿈을 정말 제가 번 돈으로 남편이 허락을 해줘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학교 졸업하자마자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스위스의 로잔이라는 호텔 학교가 있죠. 이제 글로 제가 도망을 갔었죠. 근데 이제 실제 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정말 그 아버지 돈을 훔쳐서 그냥 옛날 사람들이 하던 대로 그때 평생에 도적질이라는 걸 해봤죠. 그래서 이제 스위스를 하는데 찾아갔는데 그때는 동경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스위스까지. 네, 근데 도적질을 좀 크게 하셨네. 네, 그때는 SSAT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용케 아버지가 저를 추적을 하셔서 간지 얼마 안 돼서 잡혀왔죠. 잡혀오시고. 네. 그랬던 길을 이제 본인이 번 돈으로 남편의 허락하에. 네. 남편은 뭐 별 얘기 없이 그냥 흔쾌히. 제가 워낙 열심히였고요. 그때는 뭐 또 제가 좋아하는 일로 남편 말에 의하면 하나도 미천 안 들인 일로 돈을 벌어 들이니 그렇죠. 유학 공부시키고 나면 더 벌어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는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맡아주기로 하고 이제 그날이 저희 큰 녀석이 대학에 가서 군대 가는 날이었고요. 제가 유학을 떠나던 날 제가 다리를 다쳐서 이 다리에 기부스를 한 채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정해진 날에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딸아이의 도시락을 싸주면서 저를 보내줬죠. 네. 원래 집에서 아이들 먹이는 건 주로 한식 위주였을 거 아닙니까? 꼭 한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양식이나 이런 것도 개발해서 또. 네. 제가 성격이 조금 남편 말에 의하면 천방지축이라서 어느 게 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뭘 하나 해보면 이걸 이렇게 해볼까? 오늘은 튀겼던 거를 내일은 삶아볼까?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이제 음식이 제가 집에서 스파게티도 혼자 만들어 보고 또 혼자 집에서 뭐 진짜 중국 음식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식 퓨전 가정 요리라고 제가 하고 있는 게 전 제가 그걸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원래 그 호기심 또 창작력 이런 게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네, 남편이 저한테 화로가에 놔둔 엿 같으대요. 어떻게 녹아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고 엿을 화로가에 놔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태리 요리, 중국 요리, 일본 요리 다 조금씩은 하셨겠지만 직접 가서 제대로 된 학교나 학원에서 이렇게 배워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뭐 어떤 차이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글쎄 음식이라는 게요. 저는 그냥 할 때는 제가 배고플 때 엄마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그래 오야 그리고 얼른 내 그냥 주섬주섬 좀 있는 대로라도 나서 저를 빨리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게 음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치프란 이태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주는 그 음식 하나가 삶의 에너지의 전분지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먹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음식은 정량대로도 아니고 꼭 마음이 함께 가야 돼. 마음. 네. 그렇지 않은 음식은 사료지.
라는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사료. 네, 그래서 저는 네. 라면도 잘 안 먹고요. 인스턴트를 잘 안 먹어요. 네.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군요. 배고픈 자녀들한테 잠깐 한 1초라도 빨리 후다닥 해서 먹이는 그런 것과 동시에 또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레시피도 잘 지키고 이런 것이 그렇다고 100% 레시피만 잘 지키는 것이 좋은 요리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다는 것이 또 100% 좋은 요리도 아니고 여기 잘 섞여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먹거리고 가장 안전한 생명력이 있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고파 허기져서 막 그 실을 넘겨서 먹으면 그건 이미 음식으로서의 가치 없는 거고요. 네. 아무리 배부르게 뜨시게 먹고 기분 좋게 먹어도 그게 내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힘이 없는 거죠. 네. 그 정말 프로의 경지입니다, 사실은. 그런가요?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프로의 경지예요. 그런가요? 보통 여성분들 다 그런가요? 그럼요. 그런 마음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식구들을 가지고 음식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솜씨가 있니 없니 맛있니 맛없니라고 하면 그건 정말 절망이 되는 거죠. 네. 어떤 요리를 특히 좋아하세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런 것 중에서? 사실은요, 잘할 때는 저는 양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버터가 들어간 음식, 그러니까 버터가 아닌 바다에 비벼주는 밥이 제일 맛이 있었고요. 그때는 엄마가 막 이렇게 그 튀겨주는 그 서양 음식들이 맛있었어요. 제가 자라면서는 제가 기운차니까 중국 상하이에서 제가 그 국제요리학교에서 요리를 배울 때 야, 중국 음식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뜨겁게 그냥 새콤하게 달콤하게 나는 음식이. 예. 이제 제가 어미가 돼서 또 아내가 돼서 음식을 하다 보니 야, 우리 음식이 세상의 최고의 음식이다. 다 좋으시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다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음식이 이 세상의 최고입니다. 그 이유는 까닭을. 음식을 하다 보면요, 참 빠른 시간에 결과를 줘요. 시장 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뚝딱 스파게티 한 접시가 되고요. 예. 뚝딱 스테이크가 되고요. 뚝딱 탕수육 한 그릇 되죠. 그런데 우리 음식은 장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음식에 맛이 나죠. 장. 네, 근데 된장, 고추장, 그렇죠. 간장. 예, 정말 예, 코리안 팬츄리를 생각하면 된장, 간장, 고추장 이 세 가지인데 이거를 만드는 소금이 있잖아요. 이 소금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미네랄도 많고 좋은 소금이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에 있다라는 그렇죠. 그 소금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예. 근데 단점이 빨리 되지 않는 거예요. 묵혀야죠. 네, 정말 시간이 필요하고요. 발효의 과학. 자연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시간과 자연만 함께하면 우리 거는 천상의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요즘 그 발효라는 거에 미쳐 있습니다. 네. 역시 돌아가면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된장, 간장, 고추장. 우리만 쓰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의 푸드 채널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바비 플레이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바베큐 요리를 전문을 하는 그 요리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야말로 셀레브리티죠. 그 사람이 특 텔레비 나온 제가 무심코 이렇게 호텔방에서 그 푸드 채널을 보고 있는데 한 손에 뭐를 이렇게 보재기에 쌌어요. 싸서 들고 나오더니 자기가 오늘 정말 사람들에게 영혼으로부터 감동할 수 있는 하나 그 양념을 소개하겠다고. 양념? 막 어떤 게 하더니 이건 소스 아니래요. 이건 어떤 스파이스도 아니래요. 그런데 이거는 가슴에서부터 머리까지를 한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보재기에다 뭘 싸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데 형이 이렇게 둥글어요. 그래서 제가 딱 직감하죠. 저거 혹시 우리 거 아니야? 우리 단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딱 들더니 한 1초 정도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재기를 풀면서 탁 뚜껑을 여는데 고추장이더라고요. 고추장. 그러면서 그거를 고추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걸 탁 찍어 먹더니 자기가 처음엔 너무 놀라운 맛이었지만 이거는 먹고 나서 1분이 가고 5분이 가고 10분이 갈수록 자기한테 해주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편지했어요. 고추장 아니야? 정확한 건 고추장이야. 이렇게 제가 메일을 보냈었죠. 영혼으로부터 감동하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유, 네. 참, 우린 복이에요. 그죠? 이런 네. 땅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냥 그 귀한 걸 막 이렇게
영혼으로부터 감동하는 소스가 아닌 것을. 막 퍼먹고 자랐잖아요. 우리는 늘 끼니마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것저것 다 해보니 역시 한식이 최고더라. 네. 맞습니다.